로봇은 기계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로봇은 단순한 기계는 아닙니다. 1999년 일본의 한 기업에서 로봇 애완견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이 애완견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적지 않은 대수의 로봇들이 사람들에게 팔려나갔는데요. 이후 이 기업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이 로봇을 단종시키고 모든 사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들은 고장이 나도 더 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어진 것입니다. 일종의 시한부 선언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이 로봇들의 주인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로봇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준 것입니다. 이 언뜻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 로봇 장례식은 사실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물체에게 쉽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존재가 동물처럼 기어다니거나 인간처럼 말을 하고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은 로봇을 보고 그 로봇이 마치 성격이나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죠. 실제로 1966년 미국의 한 연구실에서 일라이자라는 상담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 일라이자의 알고리즘은 제가 인공지능이라고 소개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라이자와 대화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들에겐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본인의 깊은 고민과 비밀들을 일라이자에게는 쉽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컴퓨터의 인간적인 행위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게 인격을 투영하는 현상을 우리는 이 인공지능의 이름을 따서 일라이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일라이자 효과가 그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심지어는 일라이자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의 엔지니어들에게서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로봇은 확실히 기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와 만나서 소통하기 시작한 순간 이 로봇들은 단순한 논리와 알고리즘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 로봇 장례식 역시 그들의 주인에게는 본인들이 가족처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들의 로봇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